이건 불가능하다. 조작된 영상일 거야. 방송이 나간 지 불과 1시간, 단 12분짜리 영상 하나가 전 세계 SNS 실시간 트렌드를 집어삼켰다. 서울의 작은 하천, 이름도 낯선 청계천에서 새벽 3시. 젊은 여성들이 이어폰을 끼고 혼자 달리고 있었다. 가방은 벤치에 무심히 놓여 있고 노트북은 주인 없는 채로 켜져 있었다. 도둑은 없었다.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다. 연출한 거 맞지? 판타지 아니야? 유럽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다. 우리의 세느강은 올림픽을 앞두고도 여전히 오염과 불안의 상징이었다. 아이들이 발을 담그는 건 고사하고 저녁이면 강가를 혼자 걷는 것조차 위험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CNN, NHK, 도이체벨레, 그리고 르몽드까지 세계 각국 언론이 직접 검증에 나섰다. 만약 그 영상이 진짜라면 그것은 단순한 한국의 기적이 아니라 유럽 도시 전체의 부끄러운 현실을 드러내는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현장으로 향한 한 프랑스 기자가 있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파리 올림픽의 세느강 오염 문제를 보도하며 이 강에서 수영 경기를 치른다는 건 세계적 농담이라 일갈했던 사람. 그녀의 이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곧 전 세계가 그녀의 시선으로 서울 청계천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 거 아시죠?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리 듀부아 42살의 기자입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서 15년 동안 사회부와 국제부를 오가며 전 세계 도시의 어두운 단면을 취재해왔습니다. 범죄, 빈곤, 부패, 오염. 어느 도시를 가도 공통적으로 마주친 것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서로를 경계한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가 커질수록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지난 여름 저는 파리 올림픽을 앞둔 세느강을 취재했습니다. 프랑스의 자존심이자 낭만의 상징으로 불리던 그 강은 실상 누구도 발을 담그고 싶지 않은 오염의 상징이었습니다. 정부는 세계 정상들이 보는 앞에서 수영 경기를 치른다고 선언했지만 시민들은 분노와 냉소를 퍼부었습니다. 어느 날 강변을 걷던 젊은 부부가 아이의 발을 물에 담그려다 곧바로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절대 안 돼, 아직도 위험해. 저는 그 장면을 기사 첫 문장으로 기록했습니다. 세느강의 밤은 더 암울했습니다. 강가에는 소매치기와 취객, 노숙인이 뒤엉켜 있었고 특히 여성에게 밤길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100m 남짓한 길도 혼자 걷기 어려워 사람들은 택시를 부르거나 동행을 구해야 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체념했고 저는 기자로서 매번 이 현실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확신했습니다. 도시의 밤은 본능적으로 위험하다. 사람은 서로를 믿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집국 회의실에서 동료 기자가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마리, 이거 봤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찍힌 영상이래. 새벽 3시에 여자가 혼자 달리고 있어. 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속 청계천은 믿을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벤치에 노트북을 두고 책을 읽는 남자,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는 젊은 부모, 강물 옆에서 기타를 치는 거리의 음악가까지 저는 본능적으로 냉소를 터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연출이겠지.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려 만든 쇼일 거야.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댓글은 정반대였습니다. 서울에선 당연한 일이다. 밤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 프랑스 기자로서 제 자존심은 그 순간 강하게 자극받았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언제부터 이런 일상을 잃어버린 걸까? 저는 몇 달 전 세느강의 오염과 범죄를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같은 아시아의 대도시가 밤에도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다고요? 제 신념과 기자로서의 가치관을 뒤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편집국장에게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저 영상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드러내는 기사로 쓰겠습니다. 그날 밤 편집국장은 제 말을 허락했습니다. 마리, 내가 적임자야. 세느강을 취재했던 바로 그 기자가 서울 청계천을 직접 검증한다면 세계가 주목할 거야. 그 말은 저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카메라맨과 함께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프랑스를 벗어나며 마지막으로 세느강을 내려다봤습니다. 탁한 물결이 흘러가는 풍경은 이제 제게 익숙한 배경이 아니라 비교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이 정말 저 영상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아니면 또 하나의 환상이 무너지는 걸 목격하게 될까?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카메라맨과 함께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 8이었다면 이미 거리는 긴장으로 얼어붙을 시간. 그러나 서울의 밤거리는 제 상식과 정반대였습니다. 가로수 아래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걸어 다녔고 상점의 불빛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택시 기사조차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밤에 청계천 가면 축제 같을 거예요. 사람도 많고 음악도 있고.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청계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밤 11시 강변 산책로에는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부모는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8이었다면 아동 학대 신고라도 들어갔을 장면이 이곳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벤치마다 앉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책을 읽는 청년,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직장인, 그저 물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는 노인까지. 그들의 옆에는 가방이 무심히 놓여 있었고 심지어 한 여성은 노트북을 그대로 두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맨을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봤어? 저 사람 노트북 두고 갔어. 그가 돌아왔을 때 노트북은 그대로였습니다. 다리를 지나 어두운 구간에 들어섰을 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취약한 공간, 8이었다면 범죄자들의 영역일 곳. 그곳에는 젊은 여성 2명이 앉아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게 무섭지 않나요? 그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어딘데요? 청계천인데요. 서울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파리에서라면 런던에서라면 그 대답은 결코 나올 수 없었을 테니까요. 잠시 후 새벽이 가까워지자 혼자 달리기를 즐기는 여성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레깅스를 입은 채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강변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명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혼자 뛰는 게 정말 무섭지 않으세요? 그녀는 되물었습니다. 왜 무서워야 하죠? 여기는 청계천이에요. 자정이 넘었지만 청계천은 살아있었습니다.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편의점 앞에는 사람들이 웃으며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대까지 있었습니다. 가격표와 현금통만 놓여 있었는데 사람들은 차례대로 돈을 넣고 아이스크림을 가져갔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에게 물었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들 알아서 계산하세요. 가끔 잔돈 없으면 다음에 내기도 하고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지만 이 장면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어디에도 경찰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우, 요하네스버그, 멕시코시티. 제가 취재했던 도시들의 안전구역은 언제나 무장 경찰이 지켰습니다. 그러나 청계천에는 단 한 명의 경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가까워졌을 때 카메라맨 라파엘이 제게 말했습니다. 마리, 우리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20년 기자 생활 동안 쌓아온 신념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서로를 믿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울의 작은 하천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청계천에서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모든 게 연출이 아니라면 세상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을 다시 써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반드시 카메라에 담아야 한다. 이 기적 같은 광경을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 날 새벽 저는 본격적으로 카메라 장비를 들고 청계천으로 나갔습니다. 전날의 장면들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부부, 자정에 혼자 달리는 여성들, 그리고 무인 판매대까지. 하지만 기자로서 저는 여전히 의심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본 건 우연 아니었을까? 혹은 외국인을 위한 무대는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단순한 방식이었습니다. 저의 카메라맨 라파엘이 벤치 위에 작은 지갑을 놓고 멀리 떨어져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 50유로와 명함 몇 장을 넣어두었습니다. 8이었다면 30초도 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청계천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명이 그 앞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지갑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아주머니가 지갑을 보더니 벤치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고 갔습니다.
떨어질까 걱정되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 실험은 조금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라파엘이 일부러 최신형 이어폰을 벤치에 두고 화장실에 간 척 자리를 비웠습니다. 파리의 지하철이었다면 순식간에 사라졌을 물건이 15분이 지나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누군가가 그 위에 휴지 한 장을 덮어놓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슬에 젖을까봐 배려한 흔적이었죠. 라파엘은 카메라를 보며 한숨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이 이걸 내가 폴란드에서 보여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세 번째는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저는 일부러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떨어뜨리고 뒤돌아 걷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20초쯤 지났을까 뒤에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중년의 남성이 제 팔을 붙잡으며 지갑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계천이라도 조심하셔야죠. 네 번째 실험은 밤 시간대에 진행했습니다. 라파엘이 200유로가 들어있는 지갑을 벤치에 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한 할머니가 지갑을 발견하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린 뒤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따라가 보니 그녀는 알바생에게 지갑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놓고 간 것 같은데 혹시 찾아오면 돌려주세요. 라파엘이 나타나자 알바생은 환하게 웃으며 지갑을 건네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맡기고 가셨어요. 운이 좋으시네요. 마지막 실험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저는 최신형 아이폰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전거를 타던 청년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듯 했지만 그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 고민하더니 경찰서 위치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 제 휴대폰이에요라고 말하자 청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웃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경찰서 가져가려던 참이었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벤치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방금의 실험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라파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통계나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야. 여긴 뭔가 다르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의 오랜 기자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서로를 믿지 않는다. 그 신념은 적어도 청계천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실험을 통해 어느 정도 확신을 얻었지만 저는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안정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 무엇이 서울 시민들을 이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걸까? 답을 얻기 위해 저는 사람들에게 직접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새벽 2시 홀로 계산대를 지키던 그는 피곤한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묻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무섭냐고요? 전혀요. 새벽 손님들이 오히려 더 친절하세요. 가끔은 택시 기사님들이 와서 커피를 사주고 가시기도 해요. 저는 의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덧붙였습니다. 저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청계천 사람들 모두가 같이 있잖아요. 다음은 35년째 분식집을 운영하는 아주머니였습니다. 늦은 밤에도 가게 불빛은 환했습니다. 청계천 생기기 전엔 솔직히 좀 위험했죠. 노숙자들도 많고 밤에는 사람도 없었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여기선 다 얼굴 아는 사이가 돼요.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고 산책하다 보니 낯선 사람도 금방 이웃이 되거든요. 그녀는 김밥을 싸며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거예요. 경찰이 아니라. 저는 곧 종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서장실에서 만난 정태준 서장은 의외로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셔츠에 넥타이조차 매지 않은 모습. 그는 제 질문을 듣자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계천은 경찰이 지키는 곳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지키는 곳이죠. 우리는 그냥 보조할 뿐입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강력 범죄율 0.02%, 소매치기 제로, 성범죄 제로. 500대의 CCTV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진짜는 500만 쌍의 시민의 눈이에요. 위험한 일이 생기면 모두가 달려듭니다. 그는 실제 사례도 들려주었습니다. 작년에 소매치기 시도가 있었어요. 중국 관광객 가방을 노렸는데 3초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빨리 도착했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시민 5명이 제압했죠. 우리가 도착했을 땐 이미 범인은 울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범인을 때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묻고 어떤 아주머니는 김밥을 사주며 배고프면 말하고 도움을 청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범죄자를 동정하고 돕는다는 건 제가 취재해온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정 서장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청계천을 다시 찾았을 때 저는 곳곳에서 시민들이 작은 역할을 맡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살피는 노인, 밤늦게까지 가게 불을 켜두며 거리를 지켜보는 상인, 조깅을 하다 멈춰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젊은이들. 누구도 그것을 특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라파엘과 함께 강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의 안전은 경찰이나 제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할 때 만들어진다는 것을 저는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라파엘이 제게 물었습니다. 말이 파리에서 이게 가능할까?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희미한 가능성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만약 파리 시민들도 서로를 가족처럼 여길 수 있다면 세느강도 언젠가 청계천처럼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청계천에서의 며칠은 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새벽 2시를 걸으며 한 번도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부모, 지갑을 떨어뜨려도 되찾아주는 사람들, 심지어 술에 취한 이조차 다른 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모습은 제 모든 경험과 정면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저는 매번 떠올렸습니다. 파리의 세느강을. 낮에는 관광객이 몰려오지만 저녁이면 사람들이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 곳. 아이들은 절대 혼자 보내지 않고 여성들은 핸드백을 꼭 움켜쥔 채 빠르게 걸어야 하는 곳.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것이 도시의 당연한 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청계천은 그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밤중에도 웃으며 산책하는 아이들, 낯선 사람에게서조차 느껴지는 신뢰. 그 모든 것이 파리의 어두운 밤과 겹쳐졌습니다. 세느 강변에서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휴대폰을 잠깐이라도 내려놓는 순간 사라지는 장면, 새벽의 취객이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는 사람들, 심지어 경찰조차 늦게 나타나며 밤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곤 했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그 반대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경찰이 아닌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심지어 범죄자조차 동정받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공동체가 손을 내미는 광경. 이것은 법이나 제도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안전이었습니다. 라파엘은 제게 말했습니다. 말이 파리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면 어땠을까? 노트북을 벤치에 두고 자리를 비우면 저는 쓰디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 1분도 채 남아있지 않았겠지. 그리고 우리는 기사 대신 사건 보고서를 써야 했을 거야. 그 순간 제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동시에 희망. 파리 시민으로서 우리는 언제부터 이 단순한 신뢰를 잃어버린 걸까? 그리고 정말로 되찾을 수 있을까? 저는 청계천의 평범한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 새벽 편의점을 지키던 대학생, 벤치에 앉아 파수꾼처럼 거리를 바라보던 노인. 그들이 가진 힘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세느강에서도 이 마음이 가능할까? 프랑스 사람들도 우리도 다시 서로를 믿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제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이자 이 도시의 시민으로서 청계천의 밤을 걸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안전이란 정부가 내려주는 혜택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에게 주는 약속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약속이야말로 지금 파리가 유럽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서울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와 실험 장면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BBC가 공개한 12분짜리 다큐 영상은 불과 1시간 만에 SNS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고 유럽 언론들도 일제히 이를 인용하며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갈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조작된 영상이다. 특히 런던과 파리 언론은 서울이 만든 판타지라며 의심을 쏟아냈습니다. 저 역시 서울에 오기 전까지는 같은 생각이었기에 그들의 불신을 전혀 탓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틀 뒤 CNN, NHK, 도이체벨레, 르몽드까지 세계 유력 언론사 기자들이 직접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직접 검증하러 왔다. 청계천은 이제 세계가 지켜보는 거대한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밤 10시 청계천 입구에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뉴욕의 CNN 기자 마크는 $500 지갑을 벤치에 두겠다고 했고 도쿄의 NHK 기자 유카는 취객 연기를 맡았습니다. 독일 기자 한스는 새벽 2시 홀로 조깅을 하겠다고 나섰고 프랑스 기자는 어두운 구간에서 위급 상황을 연출하기로 했습니다. 첫 실험은 마크의 지갑이었습니다. 뉴욕이라면 5분도 안 돼 사라졌을 $500가 1시간 넘게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누군가 그 지갑 위에 작은 돌을 올려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해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크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내 20년 기자 생활 중 처음 보는 일이야. NHK 기자 유카의 실험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걷다 일부러 비싼 카메라를 떨어뜨렸습니다. 곧바로 3명의 시민이 달려와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며 한 명은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들어 먼지를 털어주고 건네주었습니다. 유카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했습니다. 도쿄에서는 똑같은 실험을 해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한스의 조깅 실험도 흥미로웠습니다. 거대한 체격과 문신 때문에 위압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청계천 사람들은 오히려 파이팅을 외치며 응원했습니다. 심지어 한 할머니는 그에게 물을 건네며 외국분인데 고생 많으시다고 말했습니다. 한스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베를린이라면 경찰이 나왔을 거야. 위험 인물로 오해받고 말이지. 마지막은 프랑스 동료 기자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청계천 끝자락의 어두운 구간에서 전화를 받는 척하며 프랑스어로 돈이 필요하다, 위험하다는 단어를 크게 외쳤습니다. 10분도 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근처 편의점 사장이 전화를 걸어 외국인 여성이 위험한 것 같다고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새벽 5시 우리는 호텔 로비에 다시 모였습니다. 모두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진짜다. 마크가 먼저 인정했고 유카는 눈물을 훔치며 일본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스는 한숨을 내쉬며 인간 본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청계천은 기술이 만든 안전이 아니라 시민들의 신뢰가 만든 기적입니다. 그 말에 방 안은 잠시 고요해졌고 결국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 언론의 검증이 끝나자 청계천은 단순한 한국의 한 하천이 아니라 인류가 주목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방송 이후 하루 만에 CNN, NHK, 도이체벨레, 르몽드의 보도는 각국 포털 메인 화면을 장악했고 시민들은 우리 도시도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에서는 밤길 범죄 기사 댓글에 서울은 가능하다는데 왜 우리는 불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세느강을 되찾자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고 청계천의 풍경을 합성한 포스터까지 붙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젊은이들은 SNS에 SPREMIRACLE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자신들의 강도 바꿔보자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예상보다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런던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시민 순찰 자율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파리 시장은 야간 안전문화 프로젝트를 약속했습니다. 유럽의 여러 도시가 서울시청에 협력 요청을 보내며 전문가 파견을 논의했고 국제회의 안건에도 청계천 모델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상 깊었던 건 평범한 사람들의 반향이었습니다. 런던의 한 어머니는 딸이 집 앞 100m를 혼자 걸을 수 있게 됐다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파리의 대학생은 처음으로 세느강에서 밤 피크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들의 목소리 속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한 소년이 유튜브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동네도 언젠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엄마가 밤에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곳.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댓글은 수십만 개의 공감을 얻었고 기사보다 더 강렬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 역시 그 글을 읽고 청계천의 풍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술에 취한 이를 지켜주던 시민들, 지갑을 끝내 주인에게 돌려주던 손길, 청계천이잖아요 라며 웃던 여성의 모습. 그것은 단지 한국의 풍경이 아니라 인류가 잃어버린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복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안전은 제도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진실, 이제 세계가 청계천을 통해 그 답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보낸 시간은 제 기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범죄 현장을 추적하며 인간의 어두운 본성만을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본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믿으며 작은 친절을 모아 거대한 안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청계천의 기적은 화려한 기술이나 거대한 제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갑을 주워 돌려주는 손길, 낯선 일을 위해 달려오는 발걸음, 위험한 상황을 보고 주저없이 다가서는 용기.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세계가 놀란 도시를 탄생시킨 것이었습니다. 저는 파리의 세느강을 떠올렸습니다. 아직도 오염된 강물, 어두워지면 비워지는 강변, 불안 때문에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 하지만 청계천을 본 뒤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말로 스스로를 속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능성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런던의 템즈강, 파리의 세느강, 뉴욕의 센트럴파크. 이제 그곳에서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청계천이 증명했듯 작은 용기가 전염되고 전염된 믿음이 문화를 바꾸며 결국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기자로서 저는 단순한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도시는 어떤가요? 밤에 아이들이 혼자 걸을 수 있나요? 지갑을 잃어버려도 되찾을 수 있나요? 낯선 일을 두려움이 아니라 가족처럼 대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서울 청계천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천만 시민이 매일 모여 작은 친절을 실천한 결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안전한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도시만의 기적이 아니라 모든 도시가 시작할 수 있는 변화의 씨앗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안전은 제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그 마음이 도시를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파리의 세느강도 런던의 템즈강도 청계천처럼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기반으로 각색하고 재구성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나레이터 송혜나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